예, 사법 3법이 오늘 중으로 다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랑이가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상군 팀이에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하여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대응도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상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 자체가 모욕과 조롱의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화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피켓 시위를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이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아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하면서 피켓으로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떨어진. 자, 이걸 서로 두고 폭력을 행사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건 폭행 호소인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조국 혁신당의 의원이라고 하면 영상 촬영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라는 곳이 민의의 전당이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 느끼기에 사실 저도 거기엔 공감합니다만은 뭐 좀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 서명옥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주장에 또 동의하시는 국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자제했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에 만만치 않게 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저렇게 뭐 물리적으로 충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 장면이 아까 보셨던 저 장면 민주당의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역부족이죠. 숫자에 열세가 있기 때문에요. 잠시 후면 마지막 사법 3법도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가지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저런 장면들이 주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사법개혁 3법은 뭐야? 지금 국민들이 많이 잊어먹으실 것 같아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자, 지금 저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는 통과가 됐고 대법관 증언법이 지금 오늘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살다 저런 일을 제가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첫 번째, 법 왜곡죄가 어떤 거냐면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법 왜곡해가지고 그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가 무죄 판결 때리면 돼요. 예. 그다음 판사가 법 왜곡해가지고 1심 판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항소심에서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법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그 손에 꼽을 정도고요. 있는 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뭐 독일 같은 데 있다라고 처음 봤는데 있어봤자 1년에 몇 건, 뭐 1년 전체에 그 큰 나라에서 한 서너 건 있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저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재판 소원제 같은 것도요. 우리나라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재판 소원을 한다? 시간은 누구 편이냐?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재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은 누구 편이냐면요. 시간은 누구 편이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갖다 계속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들지요. 그다음에 5년, 10년 이렇게 끌면요.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저런 제도를 갖다 도입한 게 맞는가? 그다음에 대법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2배로 증원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대법관은 12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12명에서 24명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2배를 갖다 증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 시스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논의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눈에 불문 가지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메랑이 있을 것 같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 세 가지 사법개혁 3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 이 3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사법개혁 3법 중에요. 재판소원제랑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온 논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법계, 법조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은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있지만 헌재는 찬성하고요. 대법관 증언법은 사법부에서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뭐 속도가 빠르다, 인원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그 내란 정당 관련해서 심판에서 계속 이제 뭐 다른 이야기,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예, 어떤 이 사법개혁 3법 잠시 후면 또 모두 통과가 될 텐데 국민의힘 또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